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가 정상 상태일 때 전류 I는 하고 물었어요. 일단 보니까 I가 여기 있어요. 그쵸? 자, 우선에 이 회로를 봤을 때 지금 제일 왼쪽에 보면 전류원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류원이 뭐라? 코사인 함수를 가지고 있어요. 즉 실상 이 전류원에 있어서 이 값이 계속 시간에 따라 바뀐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즉 간단하게 교류 파형이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 문제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런 생각부터 앞설 수 있습니다. 자, 실상 이 문제는요, 노튼 정리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단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노튼 정리에 의거한 노튼 전류부터 계산을 하도록 할게요. 얘를 IN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노튼 정리를 쓸 때에는 이 부하에 대한 저항을 단락시켜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부하 저항을 단락을 시켰을 때 이 단락부에 흐르는 전류가 곧 노튼 전류지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 얘를 단락을 시켜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앞단을 해석하게 되면 어쨌든 요 회로 같은 경우에는 0.2페럿에 정전 용량을 갖는 이 콘덴서와 이 단락 회로가 병렬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기에 흘러 들어온 전류가 이렇게 분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 전류는요,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흐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처럼 단락된 회로와 어떤 성분이 있는 회로가 병렬로 되어 있으면 모든 전류는 어디로 흐른다? 단락된 회로로 흐른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노튼 전류를 계산하기 위해서 얘를요, 다시 등가적으로 회로를 변형을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전류원이 있어요. 이 친구가 이 코사인 T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자, 여기에 저항 8옴짜리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중간에 0.2페럿의 콘덴서가 걸려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일단 요거를 조금 먼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로에 제시된 값을 보면 이놈은 인더턴스 값이죠. 이놈은 정전 용량 값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코일에 대한 저항, 콘덴서에 대한 저항 값을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치요? 보통 우리가 코일에 있어서 나타나는 저항 성분을 유도성 리액턴스라 부르죠. 그래서 유도성 리액턴스를 계산하면 일단 정확하게 방향성까지 따지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J 오메가 L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인덕턴스 값은 우리가 10헬리라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오메가는 어떻게 될까요? 실상 이 오메가는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상가함수는 실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코사인 오메가 T요. 그렇죠? 근데 얘가 그냥 T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건 이 회로에 있어서 오메가, 즉 각 주파수는 1이겠구나. 그렇죠. 요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놈이 1이 됩니다. 그럼 실상 얘는요, 제2의 10옴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용량성 리액턴스를 따지면, 즉 이 콘덴서에 나타나는 저항을 따지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j2의 xc요. 다 있으면 마이너스 j2의 오메가 c분의 1요. 그럼 다시 씁니다. 마이너스 j2의 오메가는 우리가 방금 확인했던 것처럼 1이 될 거고요. 그럼 C값을 넣으면 0.2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다시 쓰면 마이너스 J의 5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형태를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 콘덴서의 저항은 실상 마이너스 J의 5옴이 되더라.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코일이 있습니다. 이 코일에 나타나는 저항은 J의 10옴이 되더라.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를 단락을 시켰기 때문에 실제 이 회로에는 전류가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안 흘러요. 그럼 등가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얘를 없애고 얘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치요? 그럼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실상 뭡니까? 노튼 전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값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합시다. 실질적으로 이 전류에서 공급하는 전류는 여기까지는 그대로 들어올 거예요. 그쵸? 그럼 이때 이 전류가 이렇게 분배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전류 분배 법칙이요. 이 법칙에 의거한 노튼 전류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놈 병렬 아닙니까? 병렬 회로에 있어서 저항에 합분해,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에 있어서 남의 회로에 대한 저항가. 그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전체 전류값이 코사인 T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분모항을 계산하면 얘는 J5가 될 거예요. 그럼 실상 이거 약분되고 마이너스만 남겠죠.
그래서 실상 우리가 계산한 이 노튼 전류는 마이너스 이 코사인 t 암페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계산 이 노튼 전류는요. 결국 노튼 회로로, 노튼 등가 회로로 바꾸었을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여기에 전류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로를 쓰고 노튼 회로니까, 노튼 등가 회로니까 요 전류원에 병렬로 내부 저항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때 이 전류원의 값이 곧 노튼 전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코사인 t 이렇게 일단 명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 노튼 등가 저항 값을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때 등가 저항을 ZN이라 놓을게요.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이놈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등가 저항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자, 일단 요걸 지우고 보면 이 노튼 등가 저항은 실제 우리 태분한 등가 저항을 구하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즉, 이 부하를 개방을 시켜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부하에서 바라봤을 때 합성 저항을 계산하면 되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 앞단에 전압원이 있다. 예를 들어 전압원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해석할 수 있다? 단락을 시켜서 해석할 수가 있다. 근데 전류원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시된 게 전류원 아닙니까? 그럼 얘를 개방을 시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얘를 개방을 시켰을 때는 이 저항은 아무런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노튼 등가 저항에 있어서 그 회로 구성은 이렇게 된 것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개방등에서 바라보는 등가 임피던스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일단 요 둘은 직렬 상태고요. 여기다가 이놈이 병렬로 되어 있더라. 즉 두 번째 우리가 노튼 저항 지금 뭐 ZN이라 표현했을 때, 뭐 노튼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놈의 합성은 결국은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요거부터 합성을 하겠습니다. 일단 실상 우리가 앞에 했던 개념에 의거하면 이 콘덴서에 걸리는 저항은 여기 있다시피 마이너스 J의 5ohm이었어요. 자, 얘는 J의 10ohm이었습니다. 얘는 다시 마이너스 J의 5ohm이었습니다. 일단 이 둘을 합성하게 되면 요 회로의 합성 임피던스는 혹은 합성 리액턴스는 J의 5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결국은 이 회로와 이 회로의 병렬 합성을 한 게 이놈이니까 두 놈의 합 분의 두 놈의 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자, 우리 분모를 보니까 어라? 이거 계산하면 0이네요. 그러면 이때 노튼 저항은 노튼 임피던스는 무한대 값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뭐가 된다? 무한대요.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8ohm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값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럼 다시 여기다가 우리가 이 앞단을 싹 다 노튼 등가회로 바꾸었으니까 여기다가 8ohm의 저항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노튼 등가회로 입장에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저항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실제 여기서 공급되는 전류는 여기로는 안 갈 거예요. 그쵸? 이 모든 전류가 어디로 갈 것이다? 여기로 올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8ohm의 저항이 흐르는 전류 I는 마이너스 2 코사인 T 암페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의 벡터 궤적을 갖는 개 주파수 전달 함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솔직히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실상 정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일단 보시면요, 우리 이 궤적이 나타나 있는데, 어쨌든 1의 값을 가실 때, 오메가가 0이래요. 2의 값을 가실 때는 오메가 무한대래요. 그러면 자 보세요. 보기에 여러 가지 수식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 오메가 자리에다가 0을 넣었을 때 1이 나오는 거, 그리고 무한대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는 것만 골라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그러면 여기다 바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에다가 0을 넣어요. 0을 넣습니다. 그럼 여기다 0을 넣어 보십시오. 그럼 이때 결합값은 1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메가에다가 무한대를 넣는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무한대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는 0 되겠네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무한대일 때 2가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얘는 답이 안 되겠죠. 자, 이걸로 들어갑니다. 자, 0을 넣어봅니다. 그럼 얘는 1이 나올 거예요. 무한대를 넣으면 다시 얘도 똑같이, 얘랑 똑같이 0이 나올 겁니다. 얘도 답이 안 돼요. 자, 요놈 같은 경우에 오메가에 0을 넣으면 0, 0 했을 때 1 나오죠. 무한대를 넣게 되면, 자, 보세요. 자, 무한대를 넣으면 여기는 2 곱하기 무한대.
위에는 그냥 무한대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어쨌든 무한대에다가 1이 더해지면 얘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으니까 다르게 말하면 간의 기별도 안 되는 거니까 무시할 수 있겠죠. 무시하고 보면 무한대 약분이 돼서 실상 이때는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얘도 어쨌든 무한대를 넣었을 때 2가 나오지 않으니까 답 안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해봅시다. 일단 답은 당연히 4번 될 거예요. 그쵸? 왜 나머지 1, 2, 3이 답이 아니었으니까. 자, 0을 넣게 되면 자, 여기다가 0 넣습니다. 그러면 1값 나오겠네요. 무한대 넣으면요. 자, 이거 치우고 볼게요. 무한대 넣으면 2 무한대 더하기 1. 아래쪽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j2에 무한대 더하기 1이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무한대에다가 1이 더해진 것은 얘는 간의 기별도 안 가는 거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위아래 j 무한대 약분하면 전체적으로 2가 나오겠네요. 결국 여기에 제시된 벡터 궤적을 의미하는 수식은 4번이 되더라.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시 체크하면 요거요.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회로는 어떤 회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이 회로에 있어서 우리가 출력식을 한번 짜볼게요. 출력 X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일단 요거부터 조지겠습니다. 일단 둘이 직렬로 되어 있다. 그죠? 근데 하나는 A 접점, 하나는 B 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쓰면 A의 A 접점은 출력식으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B의 B 접점은 발을 붙여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와 이 회로는 어떤 관계? 병렬이에요. 우리가 병렬을 표현할 때는 더하기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럼 다시 이놈을 쓰면 A는 B 접점, B는 A 접점이에요. 그래서 다시 쓰면 A 바 도트 B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이처럼 표현되는 회로를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OR 회로라 부르죠. 다르게 말하면 배타적 논리 합 회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의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를 간략하게는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뭐 A 플러스 B라 쓰면 OR 회로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배타적 논리 합 회로는 어쨌든 논리 합이죠. 그래서 더하기가 들어갑니다. 만은 이 OR과 구분하기 위해서 보호막을 하나 씌워주더라. 자, 그래서 뭐 이런 표현도 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회로에서 뭐 각각의 전류가 여러 컬럼 제시가 되어 있고 Z3가 1옴일 때 부하 Z1, Z2, Z3 즉 전체에 대한 복소 전력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복소 전력을 물었어요. 그쵸? 일단은 이 회로상에 보니까 뭐 전압 있고요. 그리고 전류값 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이 복소 전력은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전류 공액을 한 형태로 표현하기 때문에 복소수 형태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전류는 어떻게 또 표현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전압부터 표현을 할게요. 실제 이 전압은요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자 일단 보면은 각 임피던스의 병렬 회로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병렬 회로는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 있는 전압이나 다 같아요. 이걸 알고 있다. 그치요? 자, 지문을 다시 보시면 Z3 값이 1옴이라는 거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이 5A라는 게 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실상 이 두 개 곱하면 전체 전원 전압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5V요.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를 계산하겠습니다. 즉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치요? 자, 전체 전류. 자, 이 친구는 일단은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I1 더하기 I2 더하기 I3 이렇게 놓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지금 보시면 I1, I2는 뭐 지수 함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극좌표 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2 그리고 위상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라디안요. 그렇지요? 물론 얘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하면 얘는 마이너스 30도예요.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더하기 I2 값을 똑같이 극좌표로 표현하면 5 그리고 위상은 6분의 파이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30도요. 그 다음에 I3는 5입니다. 잠깐 위상은 뭐 0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계산기 활용하면 바로 값 나옵니다. 그렇죠? 계산기에다가 이 형태 그대로 넣어 보십시오. 그럼 자 여기서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계산기에 넣는데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FX 570 시리즈의 계산기를 쓴다. 그죠? 자, 요걸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자면 Shift 누르시고요. 여러분들 그 계산기의 숫자 키패드 7번 위에를 보시면 요런 버튼이 있습니다. 요 버튼에 잘 보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Shift에다가 E 버튼 누르게 되면요. 계산기 상에서는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요거를 계산기 그대로 넣으면 이 친구의 답이 11.06 더하기 J의 1.5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게 뭡니까? 전류의 전체 값요. 그죠? 그럼 세 번째 복소 전력을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전류 공액 기준으로 다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전류 공액을 취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11.06 마이너스 J의 1.5요. 그래서 계산하면 얘가 55.3 마이너스 J의 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1번이 되더라.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어느 시퀀스 제어 시스템의 내부 상태가 9가지로 바뀐다면 이를 설계할 때 필요한 분리플롭은 최소한 몇 개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뭐죠?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실제 이 시험에 나왔던 거죠. 2월 달에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건데 요거는 간단하게 이런 게 있더라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상 이 플립플롭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상태의 개수는 2n-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n이 뭐다? 플립플롭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자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9가지 상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플립플롭 쓰면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간단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플립플롭 한 개 썼다. 그러면 얘는 우리가 한 가지 상태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두 개를 썼다. 그럼 이때는 세 가지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3개를 넣었다. 3개를 썼다. 그럼 2의 3승은 8이죠. 그럼 이때는 7가지에 대해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9가지예요. 그죠? 그럼 9가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직까지도 모자랍니다. 그럼 다시 이 n에다가 4를 넣어 봅시다. 4를 넣게 되면은 2의 4승이 16이죠. 그러면 1을 빼면 15가지까지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9가지를 표현하려면 일단 최소한 이 9가지를 나타낼 수 있는 이놈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로 필요한 플립플롭의 개수는요. 여기에 우리가 방금 넣었던 4개 이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립플롭을 가지고 표현을 할 때에는 그 상태가 2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여기 있더라 정도로만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4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회로에서 T는 0초에 스위치를 닫은 후에 이런 전류가 흘렀대요. 30초까지 스위치를 통과한 전기량은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일단은 보면 전류와 시간을 곱한 개념이에요. 그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전류와 시간을 곱한 거 누굽니까? 전하량이죠. 근데 실제 이 전하량은 우리가 다르게 전기량이라 부릅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전하량의 단위는 물론 쿨롱이 있어요. 근데 이 수식관계로 표현하면 암페어, 세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하량 혹은 전기량을 뽑아냈을 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은 세커 기준이니까 얘를 아워 기준으로 바꾸어야겠구나. 그치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전류가 시간 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즉 시간에 따라서 값이 바뀐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실상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지 않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바뀔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전하량은요. 인테그랄 i의 dt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일단 0초에서 30초까지 시간 지정해 놓고요. 안에 전류 함수 2t 더하기 3t의 제곱 넣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적분해야겠죠? 적분하게 되면 t의 제곱 더하기 t의 3승 시간은 0에서부터 30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어쨌든 0을 넣으면 전체 0이니까 이건 필요가 없죠. 30만 넣겠습니다. 넣으면 30제곱 더하기 30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요. 얘가 27,900 암페어 세컨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뭐다? 아워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것도 올려야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로 1아워, 즉 1시간은 몇 초다? 3600초다. 그러면 얘를 이항을 하면 1초는 3600분의 1아워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세커 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되겠네요. 즉 27,900에다가 3600분의 1을 취하게 되면 이놈의 단위가 뭐가 된다? 암페어 아워요.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면 이 친구가 7.75 암페어 아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계통의 상태 천이 행렬을 구하면 하고 물었습니다. 아하, 상태 천이 행렬. 실상 이놈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귀찮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놈을 구할 수 있는 수식을 조금 짜면요.
자, 요 놈에 있어서 역행렬한 것을 다시 라플라스 역변화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더라. 자,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요 놈부터 좀 짜겠습니다. 자, 요 놈은요, 이렇게 짤 수 있죠? 실상 이 친구는 S0, 0S로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A값, 이 A는 요 놈이죠. 그래서 이 A 행렬을 쓰게 되면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래서 다시 얘를 합성을 하면요. S,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S 플러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친구에 있어서 역행렬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요것도 볼게요. 예를 들어 A, B, C, D라는 행렬이 있어요. 이 친구의 역행렬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AD-BC 분의 1에다가 AD 자리 바꾸고요. 그 다음에 BC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더라. 이게 역행렬의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를 짜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AD 위치, 즉 이 두 개를 곱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놈 곱한 거기 때문에 바로 쓰면은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두 개 위치 바꾸면 S 플러스 3 S, 그 다음에 나머지 부호 바꾸면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을 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분배하면 S제곱 플러스 3S, 그리고 뒤에 2 이렇게 붙일 수가 있고요. 얘를 인수분해하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얘를 싹 다 분배를 하면 이 역행렬은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S 플러스 3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1. 그 다음에 아래쪽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오른쪽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S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 우리가 이 역행렬을 라플라스 역변화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복잡해 보이기 때문에 부분 분수 전개를 통해서 조금 쪼갠 상태로 만들어서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부분 분수 전개법을 조금 적용시키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가 어쨌든 싹 다 보면 모든 항의 분모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분 분수 전개 꼬라지는 S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B 이렇게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저는 이렇게 볼게요. 얘를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해가지고 일단 동그라미 1번부터 보면 우리가 일단 미정계수 A, B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일단 A항에 있어서 적어보면 A에서 이 분모 기준으로 봤을 때 원 함수 꼬라지에서 이 A에 대한 분모항을 지우고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S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 이 A가 갖고 있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S값, 지금은 마이너스 1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넣게 되면요 2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미정계수 B도 계산하면 얘는 똑같아요. 똑같은 맥락으로서 B가 갖고 있는 분모항을 원함수에서 제외한 나머지를 씁니다. S 플러스 1분의 S 플러스 3요.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S값은 이 값이 0이 되는 마이너스 1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실상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나머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요놈 기준으로 우리가 이처럼 부분분수 전개를 했을 때 A라고 하는 미정계수는 앞에 것들과 같은 맥락으로서 이제 바로 들어가면 S 플러스 2분의 1, 그리고 여기는 똑같죠? 어차피 모든 보기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2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는 1이 될 거고요. B는 S 플러스 1분의 분자 했을 때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같은 경우에 미정계수 A, B 값은 똑같이 S 플러스 2분의 자, 이제 분자항 마이너스 2, 얘는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어서 각각의 S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넣어서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요거부터 처리를 하면 얘는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S를 넣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2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A 값을 계산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이 A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얘는 그냥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있어서도 미정계수 A, B를 계산하게 되면 S 플러스 2분의 분자에 S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S에는 마이너스 1.
자, b도 나타내면 s 플러스 1분의 s에다가 s는 마이너스 2요. 그럼 요거를 또 각각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일단 a부터 보겠습니다. 얘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자, 얘도 넣게 되면 얘는 2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상태로 우리가 다시 이 위에 있는 이 친구를 부분수 전개한 형태로서 행렬을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s 플러스 1분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요 기준이죠. s 플러스 2 분의 1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항에 있어서 또 나열을 하면 s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요놈에 대해서도 적으면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2. 그 다음에 라스트 이 놈에 대해서 적으면 s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s 플러스 2분의 2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끝에 거의 다 달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것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 라플라스 역변환해야 된다. 그쵸? 자, 그럼 라플라스 역변환 한 것 자체가 일단 상태 천이 행렬이 될 거니까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요 놈부터 역변환 시키면 얘는 2 그리고 s 플러스 1분의 1을 역변환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승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놈을 하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승.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역변환 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승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승.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요 놈을 또 조지면 마이너스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승 더하기 2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승.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처리하면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승 더하기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승. 요런 결과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놈과 똑같이 표현된 보기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이고 복잡해라. 자, 그럼 한번 골라봅시다. 자, 우선에 요거부터 한번 세트를 찾아볼게요. 이 꼬라지가 있는 걸 찾으니까 일단 여기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여기가 플러스니까 안 되겠네요. 왜? 우리가 체크한 건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놈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계산한 것은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승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없죠? 그럼 얘도 일단 답이 안 될 거예요. 그럼 일단은 2번, 3번은 제꺼놓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놈을 보겠습니다. 요 놈 기준으로 비교를 하면 요까지는 같아요. 근데 뒤에 보니까 우리가 짠 것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승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2t승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답이 안 되니까 답은 4번이겠네요. 그럼 나머지도 한번 확실히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승. 여기 그대로 있죠. 더하기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승 그대로 있습니다.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승 플러스 2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승. 그래서 답은 확실히 4번이 되더라. 그래서 실상 이 상태천이 행렬은 이 과정이 조금 더러워서 그렇지 실제 부분분수 전개법 그리고 역 라플라스 변환 요걸 조합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